제가 변호사님 개인 유튜브나 출연하시는 영상 저희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피아노 치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데 대통령 구속 취소를 또 예상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예상을 하셨는데 보니까 성지순례 왔습니다. 뭐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댓글 보니까. 근데 구속 취소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지부장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지요. 그리고 제가 상당히 가까이에서 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되게 뛰어나시고 재판 연구관 2번 하셨어요. 한 번은 부장으로 하셨죠. 지기현 판사님. 부장으로 하신 거는 정말 아무나 못 가는 거거든요. 아주 뛰어난 분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 취소를 해주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격 아닌가 뭐 이렇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왔다는 멘트가 많아서 어디선가 제 글을 뭐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도 순례 갔었습니다.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두 분이 이렇게 약간 근무의 연도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하고. 제가 정말 친한 부장님이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배석 판사 시절에 그 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칭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부장님이 데리고 계신 거죠, 배석으로. 그래서 저도 뭐 밥을 같이 먹은 적이 많이 있고 지부장 사진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아주 아기 때 사진이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되게 선량한 인상이고 되게 유머도 많고 재미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좋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지인 그 지기현 부장님하고 아는 또 지인들이 있던데 대체로 좋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속 기간을 날짜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결정하느냐 요걸 두고 법원 내부에서 지기현 부장 판사를 저격하는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구속 취소 유감이다. 선례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코트넷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트레넷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판사님들 쓰시는 그런 내부망이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지 부장의 견해가 종래의 관행과 다른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부장처럼 해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에서는 초의를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구속 날짜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도 지부장이 견해대로 실무를 운영한 분이 뭐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좋은 견해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구속 취소 결정 후에도 꼬박 하루 동안 석방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총장과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있기도 했는데 구속 집행 정지,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심우정 총장 입장인데요. 법관의 시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실 법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만 물리 해석한다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지금 조문이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보석하고 구속 집행 정지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구속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3가지 있거든요.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 그런데 사실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0여 년 전에 유신헌법 때 시행된 부적절한 제도라는 데는 다 의견의 일치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판사가 보석을 해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서 당장 풀려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고 즉시 항고를 하면 석방이 안 된다는 거는 영장주의 또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90년대에 먼저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고 2010년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다만 구속 취소는 거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문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보석은 구속은 적절한데 구속은 적절한데 그 후에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구속 집행 정지는 일시적으로 구속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가족의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생명이 위독하다 아주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 법에는 살아있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했다 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곧 기각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잘 선택했다고 검찰총장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헌이 났던 건이고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심우정 총장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근데 이제 야당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엮여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기현 판사 욕이나 비판은 거의 안 하는 거 같고 도통 꺼내지 못하고 있고, 야당인 심우정 총장 욕만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예. 그나마 뭐 지기현 부장님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 거는 저는 다행인 것 같고 예. 이 공격을 모두 심 총장이 받고 계시니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 사건이 지금 법원에 많잖아요. 네. 그 재판장들이 또 뭐 지부장하고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판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을 해서 지기현 부장을 공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예전에 법관 생활을 하실 때 동료 법관이 만약에 일정한 특정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좀 필요 이상의 공격을 받고 있다, 또 좀 억울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면은 같은 법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나요?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의견에 너무 심하게 한다고 동조를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짤막하게 말씀하셨지만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헌재에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이거를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11일 어제 선고 기일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약간 보통 이제 2, 3일 전에 고지가 있는데 예상을 못하던 상황에서 그동안 재판이 좀 미뤄지던 상황에서 갑자기 선고 결과가 이제 통지가 됐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 생각에 우파 내지 중도로 보이는 분들은 모두 기각을 할 것이고 결론에서도 기각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다만 두 건 모두요? 다만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가 위법이라고 그 결정은 되게 저는 아쉽게 생각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몇 분 정도는 인용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결론은 하여간 기각이지만 인용 의견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사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 엄청난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사가 위법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인용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3분에서 4분 정도는 어떤 분들인지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감사원장을 두고 뭐 표적 감사, 부실 감사를 했다고 탄핵을 했는데 정작 변론이라는 건 딱 한 번, 그것도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기일이 딱 2번이 열렸었는데 이제 이거 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이 좀 있었어요. 검사 탄핵 같은 것도 제 기억에 한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일도 굉장히 촘촘하게 잡고 막 이번 주에 원래 하는 거 아니냐, 14일, 11일 막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다른 사건은 왜 이렇게 좀 약간 딜레이 된 건지 그것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검사 탄핵 사건은 보면 기일에 국회 측에서 불출석하기도 하고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실 탄핵임이 확실히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은 국회 측에서 불출석하기도 하고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서 부실 탄핵인 게 확실히 드러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PD님이 지금 법조인 인기 투표라고 띄워놨는데 아니 이게 아이고 3번 빼고는 대부분, 그러니까 1번이 김익현 변호사님, 2번이 지기현 부장판사님, 3번이 행배 권한대행님, 4번이 강대규 변호사 이랬고 아예 밸런스가 이거 너무 변호사 치우쳤는데요. 근데 너무 어렵다. 중복 투표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짤막하게 좀 재미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 이 사건들이 선고가 되면서 대통령 탄핵 여부가 이번 주에는 좀 어렵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내일 그러니까 감사원장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요일에 선고하면은 이거 다음 날에 선고는 없죠? 하고 보니까 헌재에서 처음에는 기자들한테 연달아서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는 없었어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얘기가 확산되니까 헌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이렇게 얘기가 돌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좀 진단을 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보통 종결하면서 선고일 자체를 지정합니다. 예. 그래서 종결하면서 날짜를 안정하고 추후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은 헌재에서만 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고일을 연속적으로 잡지 않는 거 그것도 일반 법원의 진행과는 조금 다르고요. 예. 근데 뭐 하여간 공보관의 말씀대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금요일에 선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뭐 돌아가는 분위기나 보도 같은 걸 보면은 헌재가 매일 평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재판관이 모여갖고 이제 회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평의에서 평결 절차로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어요. 탄핵이 인용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처음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을 때보다는 조금은 인용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꽤 날짜가 지났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이 미지정인 것을 보면 평의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평의가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평의가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일치가 빨리 됐다면은 어느 정도 벌써 선고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했을 때 평의 같은 이런 절차 좀 길어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의견 일치가 쉽게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